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올해 초에 이미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건 이미 결정이 났던 거고, 그래서 몇 명이 되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원래는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사실 유력했는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좀 놀라워요. 이제 윤 대통령이 결국 1000명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게 약간 이런 표현도 썼죠. 인상적인 숫자를 원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약간 노려보는 것 같은데,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기용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 분업 당시 줄었던 351명 또는 약 500명 가량 이 정도 선에서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궐선거에서 지기도 했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전환하기 위해서 1000명 이상의 약간 놀라운 숫자를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대통령실 쪽의 개인의 의견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혼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19일 날 이제 결과가 발표하는 걸 봐야겠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1000명 이상의 숫자는 진짜 언론을 통해서 그냥 언플하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의사 쪽 반발이 엄청 심할 거예요. 300명에서 500명도 진짜 의사 쪽에서 반발이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최근 의사협회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선은 아마 그냥 수용할 거라고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1000명 이상을 때려버리면 이거는 의사 쪽에서 아마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의사 쪽에서 반발을 한다면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진짜 파업을 그냥 단체로 다 해버리던가 해야지, 이거는 진짜 애매하게 하면은 오히려 민심도 잃으면서 그냥 다 잃는 느낌이 될 것 같고, 할 거면 진짜 강경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적정선에서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분위기고, 이미 일단 국민 여론 자체가 너무 넘어가가지고 사실 좀 의사 쪽에서 이번에는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반 논리를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찬반 논리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찬성 측의 이제 표면적인 명분은 이거죠. 결국 의사 수는 부족하고 지방에 특히 의사가 없다. 그리고 필수과 의사 부족하다. 결국에 이게 이제 표면적 명분인 거고, 실제 속마음은 결국에 의사가 좆되는 걸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심리는 사실 거의 모든 국민한테 지금 깔려있는 심리 같고, 의사가 거의 사회 악 수준으로 지금 거의 약간 악마화돼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거의 의사를 거의 사회의 쓰레기처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이쪽으로 지금 다 쏠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측의 표면적 명분은 그냥 반대죠. 의사 수 늘려봤자 필수 의료, 지방 의사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수가 무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계속 수가 타령만 하는 의사도 있고. 근데 하여튼 실제 속마음은 결국 이거죠. 의사가 늘어나면은 결국 본인의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 의사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국가가 면허를 제한하기 때문에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 여론이 그게 다른 거죠. 국민들이 정말 의사에 대한 반감이 지금 심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표면적 명분을 누가 더 그럴듯하게 제시하냐의 싸움인 건데, 사실 애초에 이쪽으로 다 쏠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최근 1년 동안 유튜브나 기사만 찾아봐도 의사 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여론에서 떠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초에 이 심리, 그냥 의사 좆되길 바라는 심리도 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약간 이쪽으로 다 넘어간 느낌이 크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결국 정치적인 효과도 굉장히 커요. 지금 국민들이 거의 다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다 노리고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사실 그래서 의사가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의대 수입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 저도 뭐 잘 몰라요. 근데 이거 관해서 사실 제대로 정리해주는 사람도 없고 진짜 뭐 경제학자가 나타나서 사실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온갖 뇌피셜들이 난무하는데 뭐 의사 수입이 떨어질 거다. 근데 떨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얼마나 떨어지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의사를 이제 뭐 변호사 사례와 관련해서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그냥 숫자 자체가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어요. 15년 애초에 뭐 이제 로스쿨이 생기고 뭐 1600명씩 늘리기 시작한 시점이 대략 뭐 2012년쯤부터인데 거의 10,000명 남짓이었던 변호사 수가 최근 10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뛰었다. 그래서 이건 숫자 자체가 거의 200%에서 300%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한 느낌인 거고 사실 지금 의사의 정원 같은 경우,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30%가 느는 게 뭐 의사의 수가 30%가 느는 게 아니잖아요. 의대 정원이 30% 느는 거지 뭐 의사 수는 지금 약 11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이 11만 명이 30% 느는 게 아니라 지금 매년 3,000명씩 뽑는 게 30%가 늘어나는 약간 그런 효과인 거고 그런데 이제 따져볼 거는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10년 뒤에 반영된다는 거죠.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애초에 뽑는 것도 당장 뭐 2025학년도부터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입학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10년 정도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고 당장 앞으로 10년간은 그냥 예정대로 한 3,000명씩 나올 거다. 그 정도 얘기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데가 약간 GP죠. 그래서 일반인인데 이게 결국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6년 졸업하고 그냥 바로 의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수련을 받아서 전문의를 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미용 GP 같은 경우에는 그냥 6년 졸업하고 그냥 의사라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선택지죠. 그래서 소위 그냥 레이저 딸깍딸깍 하고 월 1,000씩 번다. 약간 이런 게 소위 미용 GP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근데 어쨌거나 여기도 좀 기다려 봐야 하는 거죠.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는 사실 뭐 최소 8년, 그러니까 2년 후에 입학하고 거기서 6년을 공부해서 졸업을 해서 실제로 시장에 뛰어드는 건 약 2031년부터고 실제로 남자의 경우엔 군대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 더 늦어지기 때문에 진짜 거의 한 10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뭐 2031년이 된다고 해서 딱 타격이 오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그냥 1,000명씩 늘어난 1,000명이 그냥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계속 지나서 계속 축적이 돼서 그게 페이에 뭐 영향을 미쳐야지 이제 정확히 얼마나 타격이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예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겨우 이 사실 때문에 뭐 앞으로 전문의 선호도가 더 심해질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미용 GP를 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그냥 이거는 그냥 내년부터 당장 줄겠죠. 왜냐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사실 뭐 여기가 일단 접근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결국 타격을 제일 심하게 받는 거고 뭐 그만큼 뭐 편하게 일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타격은 어쨌거나 근데 이것도 결국에 10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전문의 페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5년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군대를 안 가는 여자 기준에서는 2036년부터 이제 뭐 페이 시장이 나오는 건데 뭐 남자 기준으로는 여기서 또 2, 3년 더 붙어서 거의 2040년 가까이 돼야지 뭐 전문의 페이에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좀 많이 남았고 실제로 변호사랑 비교하면은 이게 변호사는 그냥 수 자체가 3배 는 건데 의사 수는 그냥 정원이 30%는 거라서 사실 뭐 변호사만큼 페이가 떨어질 거다 이런 식의 예상은 좀
잘못된 예상이 아닐까요? 저도 제가 경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지금 변호사는 그냥 숫자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는 거고, 의사는 그 정도의 상승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 정원 대비 늘어나는 숫자를 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줄어드는 건 맞다. 근데 줄어드는 거는 최소 10년 이상 지나봐야 알 거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진짜 이거를 많이들 바라실 텐데, 실제로 그걸 보기까지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고, 실제로 10년이 지나도 제가 볼 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의사가 진짜 망했다. 망하진 않죠, 당연히. 망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바라시는 사람들은 사실 앞으로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았고, 실제로 효과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 같은 얘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명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의사 수가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걸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OECD 평균 수치에 자꾸 비교를 하죠. 근데 OECD 평균 수치는 인구수 1000명당 대략 의사가 3.7명 정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2.6명이다.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인데, 사실 그냥 너무 단순해요, 논리가. 근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나라마다 사실 상황이 다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서울에 살기도 하고 그런 나라인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구수 대비 의사 썩으니까 의사 늘려야 돼.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래서 필수 의료라든가 지방 의사 부족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인가. 근데 사실 그 필수 의료가 해결될 거라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죠. 의사 수를 늘리면은 결국에 대다수의 의사들이 원하는 소위 인기과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결국 여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밀려나서 필수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은 일단 최근 응급실 적자 사례만 봐도 사실 응급실 자체가 약간 적자가 나는 느낌이고, 지금은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필수과로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유입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그냥 딸깍딸깍 하면은 이제 월천 벌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런 인력을 사실 이런 필수 의료과나 응급실 같은데 무작정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그냥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인과에 쏠리는 거는 사람 심리상 그냥 당연한 거고, 결국에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정원을 늘려서 그냥 여기서 존나 치고받고 하면은 알아서 일로 가겠지. 이거는 사실 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의사가 늘어나면 일단 의사의 몸값이 낮아지는 건 맞으니까 그 낮아진 의사 몸값을 이용해서 좀 배치를, 앞으로 그냥 정책을 통해서 배치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응급실 같은 경우도 진짜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애초에 적자를 보면서 병원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무작정 늘려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사를 늘린다고 무조건 해결된다 라고 보기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배치하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의사가 없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데, 사실 지방에 의사가 없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애초에 환자가 지방에서 큰 수술을 받지 않는 거죠. 막상
큰 수술 받으려고 하면 죄다 시골 사는 사람들도 막상 서울 올라가서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에서 뭐 의사가 별로 있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근데 의사 수를 늘리면 또 이것도 결국에 뭐 서울에서 존나 치고받고 하면은 결국에 지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로 해결하기보다는 뭐 애초에 대학 같은 경우에 뭐 지역인재로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로 되게 많이 뽑잖아요. 차라리 그냥 지역인재로 들어왔으면 그냥 강제로 지방에 있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사실 그게 또 뭐 헌법에 또 거주 이전에 자유에 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근데 사실 최근 기사를 보면 뭐 지역 의사제 관련해서 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뭐 의사 복무를 하게끔 하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근데 그것도 역시 19일 날 발표가 나오는 걸 들어봐야 알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것도 그냥 의대 정원 늘리면은 당연히 긍정적 방향으로 갈 여지는 있지만 진짜 뭐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 그냥 근데 뭐 긍정적으로 바뀌긴 한다는 거죠. 그렇고 근데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은 10년 지나서 반영된다는 거고 10년 지나서 반영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대한민국 자체가 이미 인구 소멸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 추세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의대 정원을 지금 늘려봤자 10년 뒤에 늘어나는 거고 뭐 앞으로 계속 의사가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정작 대한민국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의사를 늘리는 게 맞는가 이제 와서 뭐 의사를 지금 당장 늘려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의사가 많아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약간 소 잃고 진짜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10년 뒤에 진짜 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시 얘기도 대충 해보면은 결국에 가장 득을 보는 건 2025학년도 이후 수험생이 최대 수혜자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냥 의대 정원 1000명 늘면은 그냥 의대 포함해서 모든 대학의 등수가 그냥 1000등씩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대학 가기 계속 쉬워지는 거고 수험생 수는 그냥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뭐 입시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근데 애초에 뭐 입시하기 전에 그냥 한국을 떠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뭐 최근에 의대 쏠림 현상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 문제잖아요.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수능 미친 듯이 봐가지고 그냥 N수해가지고 의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어쨌거나 의대 정원 1000명 늘리는 거는 결국에 그 어떤 의대에 대한 보상은 줄어드는 거고 그 대신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그 허들도 결국에 진입 장벽도 결국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사실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실 더 오히려 의대 가려고 더 N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뭐 일단 최근 같은 경우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 뭐 31.7%가 뭐 N수생이기도 하고 그게 뭐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건데 뭐 사실 지금도 일단 이런 상태인데 사실 뭐 1000명 늘리면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대 정원 늘려야지 공대가 산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입을 감소시켜야지 뭐 그만큼 인재들이 공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진짜 그렇게 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10,000명 늘려야 돼요. 한 10,000명 늘리면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뭐 당장 1000명을 늘려봤자 그냥 1000명 더 그냥 이대로 갈 겁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럴 것 같고 애초에 이 1000명 늘린 게 그 효과가 있으려면 이런 선호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누군가가 이런 마인드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의대 정원이 3000명이면 의대 가려고 했는데 그냥 4000명이라서 안 갈래. 안 가고 그냥 딴 데 갈래.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의대 점수를 받고 실제로 딴 데를 가야지
의대 정원 1000명 늘린 효과가 입시에서 발현이 되는 건데, 그냥 딱 들어도 이상하죠. 애초에 이게 이런 선호도를 갖는 게 사실 이런 선호도. 근데 요즘 커뮤니티 보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의대 정원 1000명 늘었으니까 의대 말고 딴 데 가야 되나요? 뭐 딴 데 갈 걸 그랬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마인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해 수능 끝나고 결과를 보면 아마 그냥 의대가 계속 높을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올해 입시에서는 4,000명, 뭐 1,000명이 늘든 뭐 얼마가 늘든 간에 일단 그게 반영이 되지도 않죠. 올해도 일단은 3,000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결국에 결과는 뭐 의대가 올해도 높을 거고 그냥 계속 높겠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진짜 어중간한 느낌. 그러니까 아예 늘릴 거면 확 늘려버리면 이제 뭐 의대를 그냥 의사 수입을 대폭 감소시키면서 공대로 빠져나갈 여지를 줄 수 있는 건데, 그냥 애매하게 늘리면 그냥 애매하게 늘린 만큼 그냥 이대로의 뭐 학생 유출은 그냥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1000명이면은 사실 이게 거의 카이스트 포스텍 정원이랑 비슷한데, 그냥 카이스트 포스텍 정원만큼 그냥 이대로 더 빠지는 효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공대로는 그냥 더 성적 낮은 사람이 그냥 가겠죠. 그냥 그 정도의 의미고. 근데 뭐 의대를 진짜 망하게 해서 공대를 살릴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의사 수입을 그냥 월 300으로 낮춰버리고 뭐 진짜 뭐 전국 1등부터 뭐 쭉 공대를 가는 세상이 온다고 쳐봤자 뭐 사실 한국 공학 산업을 살리기는 전 힘들다고 보고, 애초에 수능 점수 좀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인재도 아니고, 애초에 공학 산업은 그런 식으로 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나라의 인재가 의대가 아니라 공대를 가야 된다. 근데 걔네들이 공대를 가봤자 어차피 공대 못 살립니다. 공대는 어차피 뭐 그런 식으로 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겠죠. 근데 하여튼 뭐 공대를 살려야 되는데, 일단 나라의 방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최근에 R&D 예산 삭감을 하면서 이미 과학계 예산을 줄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결국에 지금 의대도 죽이고 있고 공대도 죽이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 의대 정원 늘리는 타격이 뭐 이 타격보단 당연히 큰 거긴 한데, 뭐 결국에 공학 산업은 사실 기업이 주도하는 거고, 뭐 의사 정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영향력은 사실 의대 쪽이 더 커요. 그래서 뭐 공대 쪽은 사실 뭐 국가가 살릴 게 아니라, 사실 국가의 방향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너무 지금 저는 뭐 이거는 공대를 살리는 느낌도 아니고 의대를 살리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암울하죠. 그래서 뭐 한국 공대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 나라가 좀 더 강해지려면 결국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고, 결국 그거를 주도하는 건 공학 산업인데, 뭐 의사 같은 경우도 결국 그냥 내수 시장을 빨아먹는 존재들이고, 결국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그냥 어떻게 보면 기업이 좀 더 살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한국 사회의 문제는 애초에 너무 문재인 정권 지나면서 뭔가 활력을 잃어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라 자체가 좀 활력을 잃어가는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본 건데, 약간 이 사람은 이제 캐나다 워터루 공대에 나와서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니고 있는데, 뭐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뭐 러브콜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고민인데, 뭐 약간 자기 자랑하러 나온 느낌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성장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공대를 나와도 사실 미국도 결국에 의사가 제일 고소득 직업이긴 하지만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뭐 지방의대가 뭐 서울대 공대를 이긴다거나 뭐 이 정도의 상황은 사실 안 나타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정말 미국처럼 뭐 기업이 이렇게 살아나면은
진짜 공대 엔지니어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사실 되게 이상적인 거죠, 이런 느낌이. 그래서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사실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요. 결국에 의대 정원 늘려봤자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19일 날 발표 나올 기사들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사실 저도 결론 내기가 힘든데, 뭐 결론적으로 뭐 올해 입시도 의대가 줄 세울 거다. 근데 뭐 이건 결론이 아니고, 뭐 의사 수입도 제가 볼 땐 별로 떨어지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뭐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뀌긴 할 것 같고, 그냥 이야기를 진짜 막 했는데 이 정도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